우리가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복잡한 차트 분석? 아니면 경제 예측 능력? 둘 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건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거예요. 이번 이야기는 아주 역설적인 한 실제 인물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바로 중독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가 되려 자기 자신이 주식 중독에 빠져버린 이야기죠. 네, 바로 이분 박종석 정신과 의사인데요. 우리는 그의 정말 처절했던 실패와 또 그 회복의 과정을 따라가 보면서 우리의 돈과 관련된 결정이 사실은 어떤 심리에 의해 좌우되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도대체 전문가였던 그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한번 보세요. 소위 말하는 SK 대학 출신의 중독을 전문으로 다루는 현직 정신과 의사. 이 정도면 누구보다 인간의 심리를 잘 알 테니 자신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다 투자를 했고 결국 모든 걸 잃었어요. 심지어 본업인 진료에 집중하지 못해서 직장에서 해고까지 당했죠.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최고점에서 사고, 무서우니까 최저점에서 파는 바로 그 전형적인 실수를 반복한 겁니다.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하는 포모, 즉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탐욕이라는 감정이 전문가로서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거죠. 이 뼈아픈 경험을 통해 그는 깨닫게 됩니다. 아, 금융 지식이 전부가 아니구나. 진짜 싸움은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그렇게 모든 걸 잃고 바닥을 친 의사는 자신의 전문 분야였던 정신분석의 칼날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패를 철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죠. 과연 그는 뭘 발견했을까요? 그가 마주한 건 바로 행동재무학이라는 분야였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금융 결정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심리적인 편견에 휘둘리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여기서 얻은 핵심 교훈은 단 하나였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시장이 아니라 바로 네 자신의 마음이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애초에 현대 주식 시장이 아니라 야생에서의 생존을 위해 설계되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100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낍니다. 이게 바로 손실 회피 성향이고요. 또 내가 어떤 주식이 오를 거라고 믿으면 오른다는 뉴스만 눈에 들어오죠. 이게 확증 편향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우르륵 몰려가면 그게 틀린 방향이라도 왠지 안심이 되잖아요. 이게 쏠림 현상, 즉 군중 심리죠.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투자에서는요. 바로 모든 걸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함정이 되는 겁니다. 이 표가 그 차이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죠. 왼쪽의 감정적 투자자와 오른쪽의 논리적 투자자. 박종석 의사는 바로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필사적으로 옮겨가야만 했던 겁니다. 공포와 탐욕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군중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투자자로 말이죠. 자,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나서 그가 발견한 다음 돌파구는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시장 그 자체에도 일종의 심리적 리듬, 그러니까 집단 감정이 만들어내는 맥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하워드 막스가 한 말이죠. 성공하는 투자자는 미래를 맞추려고 애쓰는 점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감정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파악하는 전략가에 가깝다는 거죠. 바로 이 그림처럼요. 시장의 심리는 마치 거대한 추처럼 움직입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절망의 순간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회복하고 투자는 정말 쉽다고 외치는 확장의 시기를 지나 이번에는 다르다며 모두가 흥분하는 과열의 정점에 도달하죠. 그리고는 결국 붕괴합니다. 중요한 건 이 주기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추가 어디쯤 흔들리고 있는지 아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목표는 신처럼 고점과 저점을 정확히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대신 이 심리의 주가 공포 쪽으로 기울어서 남들이 다 도망갈 때 그때 좀 더 용기를 내는 겁니다. 반대로 주가 탐욕 쪽으로 기울어서 모두가 축제를 벌일 때 그때 우리는 한 발짝 물러나서 좀 더 방어적으로 변하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의사는 이런 교훈들을 어떻게 실제 투자에 적용했을까요?
자신의 부와 무너진 멘탈을 어떻게 다시 세웠을까요? 그는 자신을 위한 명확한 처방전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스스로에게 내린 처방전은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진단해라. 나는 공포에 약한가? 탐욕에 약한가? 둘째, 투자 계획서를 미리 써라.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언제 사고, 언제 팔지에 대한 규칙을 명확히 정해두는 거죠. 셋째, 시장의 맥박을 계속 체크하면서 지금이 공격할 때인지 수비할 때인지 판단해라. 마지막으로 금융일지를 써라. 잘한 결정이든 못한 결정이든 기록하고 복귀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공을 위한 도구 상자인 셈이죠. 감정에 휩쓸려서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이른바 4848을 멈추는 것,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데이터에 의존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 번 세운 계획을 지키고 그 계획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을 갖는 겁니다. 결국 나 자신의 가장 위험한 본능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인 거죠. 결국 그 의사가 깨달은 것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위대한 투자자들은 머리가 비상하게 좋아서 성공한 게 아니라는 사실. 그들은 자신의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올바른 기지를 가졌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을요. 워런 버핏의 이 유명한 이야말로 시장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그 반대로 행동하는 투자 철학을 가장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죠. 당신은 그 도구를 다루는 주인입니까? 아니면 그 도구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노예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의 투자 여정 전체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